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구분과 그 적용 법률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거주한 주택을 우리는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여기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임대되는 주택을 별도로 명칭 붙이지 않고 그 외 임대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 모두를 임대주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 이 공공임대주택, 즉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죠. 그 이유가 민간 부분에서 계속적인 임대보다는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이 되어 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공공임대주택만 있다면 임차인이 불안에 떨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임대주택, 이것이 모자라다 보니 아무나 입주할 수 없습니다. 사회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이 공공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제한 그리고 소득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대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대기되는 인원도 제가 많은 편입니다. 언제 입주할지 몰라요. 세부 분류를 보면요, 7가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많이 들어보셨죠? 행복주택, 2030을 위한 거, 장기로 전세를 준 주택, 분할 전환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주택, 기존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 이렇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이 7가지 속한 모든 것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요,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받아서 임차인 보호가 두텁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때문에 쫓겨날 일이 많이 없다는 거. 그래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그 차임의 상승폭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완만하죠. 근데 문제가 이 공공임대주택은 아무나 입주할 수 없습니다. 세대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경쟁이 아주 심한 편이다 하는 거. 이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민간 임대주택과 구분을 할 때 그 건설 또는 관리되는 주체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고, 이 공공임대주택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 또는 매입해서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반면에 민간임대주택은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즉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시군구청에요. 이렇게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요, 취득세, 양도세, 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주어지죠. 대신에 4년, 8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 민간 임대주택은요, 아파트는 포함되지 못합니다. 그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그리고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 있고 4년, 8년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 외의 임대주택, 여기 포함되는 임차인보다는 더욱 장기를 쓸 수 있겠죠. 4년, 8년 동안을 거주할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그 수가 제한적입니다. 해서 우리는 보다 나은 환경, 보다 질적 수준이 높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그 외 임대주택에 대부분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유형이 전세가 있고요, 보증금 있는 월세, 이른바 반전세죠.
그리고 사과세 형태, 현재는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타 등등의 둘 간의 계약에 따라서 다양한 임대차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그 외의 임대주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공공 아닌 것,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상해 규정에 따라 가지고 등록하지 않는 그런 임대주택에 여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사적 영역, 즉 여기 있는 민간 임대주택 그리고 그 외 임대주택, 이 사적 영역에서 주택 임차인 보호 제도가 건국 이후에 1970년대 말까지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존에 있던 민법 규정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이었는데, 임대인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더해서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의 권리, 즉 채권도 가지고 있죠. 물권과 채권을 다 가지고 있는 지위였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기한 권리, 임차권만 가지고 있었죠. 채권만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임대인이 대부분 우위에 있는 상이었죠. 임차인은 대부분 사회경제적 약자로 전락되는 그런 상이었죠. 이에 따른 폐단이 워낙 많다 보니 급기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우리는 1981년도 제정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82년 임대주택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84년도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후에 1993년 임대주택 촉진법을 임대주택법으로 전면 개정했고, 1915년도 그 임대주택법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즉 이 법이 명칭 변경되어서 현재 이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81년도부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가지고 사적 영역에서 임차인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법률 제정 당시부터 미비점이 많기 때문에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임대차 3법, 그중 두 가지 법률이 임대차 보호법에서 속해 있는 것이죠.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개정이 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은요, 이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세제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취득세 또는 양도세, 소득세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서요. 대신에 요건을 맞춰야 되겠죠. 일정 기간 이상 임대를 할 것, 그리고 임대료 수준도 일정 금액 이상 올지 말 것 해서 이 사적 영역에서 보시면요, 주로 이 그 외 임대주택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1981년도부터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시행 중인 이 법률은요, 아직까지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다시 또 재개정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법률 개정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반면에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임차인 보호제를 뒀습니다. 또한 전세 제도가 아닌 차임, 월세로만 지급하는 제도다 보니까, 물론 보증금이 있습니다. 1개월에서 3개월치 정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전에 임차인 보호제도를 뒀습니다. 이게 세계 2차 대전 1940년대 40년 중반 정도, 이때부터 쭉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게 됩니다. 그것이 공공임대주택을 위주로요. 그래서 임대주택과 우리가 적용받는 그 외 임대주택 간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제도는 문제점이 많더라. 현재 적용되는 법률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사적 인용에서는 이 정도로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임대주택에 대한 구분과 적용 법률 정도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